양육자는 뼈를 갈아고 애를 키운다고요. 저희한테 우리 별로 뼈를 추워도 갈아고 미안한 애를 거 없어요. 키운다고요. 당신 미안하지 않아요? 저희한테 추워도 미안한 거 없어요. 핑계에 나왔는데 심정 어떠세요? 취재진이 질문하자 갑자기 달리기 시작합니다. 육상 선수 같은 속도로 기자들을 따돌리고선 법원 담장까지 뛰어넘습니다. 애는 생각 안 해? 내 다시 한 얘기할게. 내가 독립 말하기 절대 안 된다. 니 볼 일 없거든. 어차피 법정행 할 거니까 꺼지라고. 이거 알아서 해야지, 그거는 능력은. 혼자 두 아이를 키워온 지혜 씨는 말기 암 판정을 받고도 양육비 제도 개선을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자신이 떠난 뒤 남겨질 아이들을 걱정해서입니다. 사랑한다. 너도 해야지. 그만하자. 양육비 미술가와 아동학대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타가서 부탁드립니다. 나는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부모들은 오늘도 거리로 나섭니다. 우리 아이들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익을 꽃을 타야 되는데. 퇴근 시간 전 허겁지겁 길을 나섭니다. 울산에 혼자 있는 큰아이가 응급수술을 한답니다. 주물러 줄까, 다리? 괜찮아? 좀 늦게 끊었다고, 늦게. 몇 시? 7시. 너 하는 거 보고 가려고. 항상 몸이 약해가지고 늘 피기가 없었어요. 그 원인이 코론이었어요. 코론은 이 피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혈액암처럼. 그래서 이게 흡류를 약도 같이 먹어야 되는데 건강 관리를 하면 괜찮은데 혼자 있다 보니까 지금 관리를 안 하잖아요. 장질환이 또 그게 통증 같은 게 마치 맹장처럼 그래서 막 뒹굴어요, 배가 아파서. 대신 닦아주고 싶죠. 애가 이렇게 마음고생을 안 하고 살았으면 건강하게 잘 자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속이 깊어서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안 해요. 항상 속으로 삭혀요. 그래도 어머니가 다 해주신 편이었어요. 그 상황을 알아서 더 원하는 건 없었어요. 원하더라도 말은 안 했죠. 어머니한테는 고맙죠. 그래서 오늘도 병원에 온다는 거 솔직히 말렸었거든요. 그냥 집에서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오신다고 하니까 빨리 가시라고. 차라리 쉬셨으면. 그게 제일 좋죠. 그리고 지금 딱 예쁜데요? 괜찮아요? 아니, 좀 푸시시해 보세요. 그쪽에? 저녁은 드셨어요? 식사하셨어? 남편이 지구촌이었는데 술도 좋아하고 마침보도 좋아하고 이런 것도 워낙 오락 그 유형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빌리다 보니 돈이
나올 데가 없으니까 이제 군인증을 걸고 사채를 쓴 거죠. 이거 이렇게 하면은 애들 밥도 굶기겠다 싶은 거예요. 그때부터 미용을 처음에는 애들 머리 잘라주려고 시작을 한 건데 이제 직업이 돼버린 거죠. 저는 미용을 시작했을 때는 월급이 진짜 작았어요. 그 당시 70이었어. 그걸로 애 둘이를. 진아 밥 먹었어? 그래서 우리 큰애가 제가 소고기를 많이 못 사 먹였어요. 그 빈혈이 심한지 모르겠다만 애들이 한참 성장기 때 좀 잘 먹였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걸로 생활했어요. 많이 걸려요. 제가 왜냐면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12시간 일을 하고 오면 그 당시에는 미용실 되게 늦게 끝났어요. 집 오면 10시 되잖아요. 7살, 9살이 이쪽에 하나 자고 있고 저쪽에 하나 자고 있고 맨날 밥을 굶고 너무 깨워서 밥 먹이고 씻고 재우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 지네들끼리 어지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 양육비를 안 주고 있다는 걸 언제 알았어요? 중학교 때 이혼을 하셨는데 이제 어머니 혼자서 버는데 자꾸 마이너스가 나다 보니까 잠수 타고 막 이런 사람이니까 안 보냈구나. 보내줬으면은 어머니가 일을 조금 덜 했을 텐데. 저도 이제 원하는 고등학교나 이런 데 지원을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고등학교 뭐 어디 가고 싶었던 데가 있어요? 자동차 쪽으로 특성화 이런 데 등록금이 조금 비싸요. 그래서 포기했죠. 하나, 둘, 셋.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상담과 양육비 청구 등 소송을 지원합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최대 30일 동안 구치소 등에 가둘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법이 개정되면서 정해진 대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출국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절차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한 5년이 걸리잖아요. 세월아 내월아 가면 재산 조회 조산 명시하고 나서 5년이 걸리는데 그 애들이 검수의 성년이 돼버려요. 국가는 정보가 다 있잖아요. 쟤 얼마 버는지, 제 통장에 얼마 있는지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한국이란 나라는 양육비를 안 내고는 도저히 뭐가 할 수가 없어. 이거를 만들자라는 게 지금 저희의 요구인 거예요. 법사위에서 이 처음에 법 만들 때도 저한테 전화를 무척 했어요. 제가 요 보고서를 쭉 냈기 때문에 요 보고서를 보면서 그 법제관이 이제 자기들이 법을 만드는데 나중에 법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장애물들을 세워놓고서 이거를 다 통과해도 받을까 말까 이런 법을 만들었지?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양육비 미지급자가 양육비를 안 주려고 작정하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안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양육비 미지급자가 법원에서 날라오는 소장만 받지 않으면 모든 처벌로부터 다 벗어나갈 수 있어요. 버티면. 네. 그 다음에 양육비는 나중에 이게 이자가 붙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최대한 버티다가 도저히 못 버티겠을 때 그때 주면 되는데 자기가 아주 손쉬운 방법으로 다 법을 피해 나갈 수 있는데 왜 주겠어요? 승민 씨 형제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2004년부터 20년 동안 쌓인 게
1억 4천만 원이 넘습니다. 형사 고소가 한 건 있고요. 또 이행명령 3천만 원에 대한 감치가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저희가 성인이 되면 못 받을 수도 있다. 제가 따로 또 소송을 걸어야 한다길래 아 그러면 빨리빨리 그 전에 끝내서 받자. 어릴 때부터 소송하다고 어머니 쫓아다니고 법원 갔다 하다 보니 시간이 다 지나서 이제 성인이 되어버렸어요. 퇴원 뒤 몸추스를 새 없이 공장에서 일하고 또 수시로 밀양에도 가야 합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었거든요. 이제 아빠 쪽 친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할머니는 계속 부산에서 살아오셨는데 정리시장을 밀양에 사니까 아 밀양에 주거지가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죠. 지인들의 도움으로 가게를 찾아냈습니다. 거기서 내연녀하고 단둘이서 일을 하고 있고 거기서 밥 먹고 있고 그 가게에서만 거의 하루 종일 살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계속 지켜봤었어요. 며칠 동안. 가게에 다른 이제 알바생들 분들 오면은 여쭤봤죠. 혹시 가게가 이 사람 거냐? 물론 아 우리 사장님이다. 그래서 아 사장이구나. 근데 갑자기 막창 가게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하고 주변 가게를 둘러보고 있는데 저희 형부 왜 찾으세요? 딱 그런. 그래서 형부 저기 토스트 가게 있다 해서 왔더니 딱 있더라고. 가끔 와서 봐요. 자꾸 도망가니까. 일단 현장을 잡아야 이제 법원에서 나오는 서류 같은 것도 전달은 할 수 있고. 원래는 그분 이름으로 돼 있었다가 저 가게가? 네, 이제 걸리다 보니까 동생 집으로 다 넘어갔어요. 네, 이름이 다 동생으로. 막창집도 그럼 그렇게? 네, 막창집도 동생. 그래서 처형이라고 그러고 매형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도 제가 가서 지금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 뭘 물어봤으면 싶어요, 선배님과? 당연히 왜 안 주는지. 왜 양육비를 안 주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게 제일 궁금하죠. 실례합니다. 네. KBS에서 나왔는데요. 사실 좀 여쭤볼 게 있어서, 네. 한승민 씨. 네, 말씀하세요. 네네. 양육비 소송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떤 상황인지 아버님이 좀 어떠시고. 뭐 한 달에 뭐 750만 원씩 주라 이게 무조건 줘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 750만 원이 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제 이빨이 빠지더라고요. 한 개만 말짱하고 두 개가 흔들리고 나머지 다 빠져버렸고 그러다 감치 한번 갔다가 와서 또 감치 가고 2번에 갔었어요. 한 번 가신 걸로 들었는데 아닌가요? 2번 갔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뭐 이렇게 집이나 이런 재산을 좀 남겨주신 건 아닌지. 없습니다. 5천만 원 받았거든요. 5천만 원 받아가지고 5천만 원도 안 받았지. 재판장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판사님한테. 저 가게가 우리 거랍니다. 근데 저 가게는 지금 중국 사람이 주인이거든요. 지금 살던 사람도 결혼해가지고 했어요. 그 사람하고도 지금 이혼당했고.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솔직히 해가지고. 이 가게는 그분 동생
으로 돼 있는 거 아닌가요? 그분은 이제 조카. 조카? 예. 조카가 하다가 이제 지도 이제 이 가게를 내놨거든요. 가게 안 나갑니다. 제가 가게 조금 될 때는 애들 내려오고 하면은 용돈도 몇십만씩 주고 했어요. 했는데 지금은 아예 그게 안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한 달에 950만씩 주라고 하니까 답이 없어요 진짜. 아이들을 이제 키운다는 게 돈이 있으면 키우고 그게 아니잖아요. 양육비라는 게. 부님 돈 있으면 주고 아니면 안 주고. 그러니까 저도 그걸 아는데 애들 지가 키울 때 제가 지한테 몇 번에 갔었어요. 제 군대 있을 때부터 제가 위험 그걸 하려고 그걸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랬어요. 자격증을 땄고 이제 지금 미용실을 다니면서 이제 직장을 다니더라고요. 아이들 엄마가 일을 하니 알아서 키웠을 거라는 얘기일까? 그 아버님 정리 한번 할게요. 지금 이 토스트 가게는 이혼하신 그 네. 부인, 이혼하신 그 사모님의 동생 이름으로 조카 이름으로 돼 있어요. 조카요. 그분 이름이 유진님. 예, 그거 지금 명의 돌려달라 해갖고 지금 가게 내놨는데 가게가 지금 안 나가고 있고요. 이혼한 그분도 지금 기초수급 생활대상자로 돼 있고요. 막창집도 유진님 이름으로 돼 있던 거 아닌가요? 예. 막창집이 넘어간 지가 지금 3년이 넘었어요. 원래는 유진님 이름 아니요. 이라고 원래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장사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가게 명의를 캐묻자 말이 바뀝니다. 사모님의 지인이신가요? 제가 조카입니다. 아, 사모님 조카? 예, 저도 예. 님도 조카? 예. 승민 씨 얘기는 좀 다릅니다. 어릴 때는 네. 그 가끔 와서 뭐 몇십만 원씩 용돈도 주고 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그런 기억 몇십만 원 준 적이 없어요? 네. 뭐 그러니까 자기가 줬다 하는데 술 먹고 전화 와가지고 막 아빠다 이런 거 빼고는 없었거든요. 감치를 한 번 가신 거 아닌가요? 2번 갔다고 또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운전면허 정지도 100일 지난 다음에 풀린 거죠? 네, 풀렸어요. 연락하지 말라. 돈 받고 싶으면 네가 와서 뺨을 맞아라. 뺨 한 대당 100만 원 뭐 줄 테니까 와서 맞아라. 무릎 꿇고 니네가 머리 박아라라는 식으로 다 문자하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법원에서 만났을 때 승민님한테 뭐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얘기도 없었어요. 그냥 눈 마주쳐도 그냥 쑥 지나가 버리고.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미안하다라고 하면은 누가 믿을까요? 며칠 뒤 중국인에게 넘어갔다는 식당에 가봤습니다. 그래요. 나 여기 주인님 중국 사람이 한다고. 중국 사람 맞아요? 중국분이 인수하셨다고 그래서 그래서 여기도 손님 전혀같이 많이 없네요. 아, 그럼 이거 9만 원 해주시고 8천 원 계좌 이체 드려도 될까요? 네. 중국분이 가게 인수했다는데 뭐 물어보니까 또 아니라고 중국 사람 아니에요 하시네요 또. 카드 영수증과 계좌에 등장하는 이름도 아버지의 설명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전에는 민이라고 조카 이름을 썼었거든요. 이번에는 자기 자매들 이름인가 봐. 이랑 이게 저한테는 중국 여자 받았다고 할 때부터 이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법원에 신청하면 그 당사자가 알아요. 내 재산 조회하고 이제 내 재산을 낱낱이 밝혀서 가져가겠다고 그러면은 8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걸려요. 법원으로부터 확인 받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재산의 명의를 다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그렇게 만들어놔요. 이행관련이 그 채무자에 대한 재산 조회 권한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이렇게 디지털화된 시대에
이름이나 주민번호랑 이름을 딱 넣으면은 뱅크 어카운트, 그러니까 은행 계좌가 쫙 뜨면서 이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은행 계좌와 지금 예금액이 얼마고 적금이 얼마고 뭐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 권한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래 너 압류할 수 있어, 예금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어 라는 그 명령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행 관련해서는 시중은행 중에 하나를 찝어요. 이 은행, 이 K은행이 아닐까? K은행. 그리고 액수도 그냥 대략 짐작을 해요. 이 정도는 설마 있겠지? 하고 그 액수를 넣어놓고 클릭을 한번 해놓고 그날 6시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면 은행 마감 시간에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은행을 지정해서, 금융기관을 지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루에 한 건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낭비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새로 무슨 데이터를 구축해야 되고 막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무슨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국세청이 알고 있는 그 정보를 공유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국세청이나 기재부와 같이 정보를 잘 알고 있는 그러한 그 국가 조직이 양육비 이행에 관련해서는 별로 크게 관심도 없고 또 적극적으로 협조하려는 그 모습, 그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행명령 소송만 해도 이제는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있었어요. 너는 이제 줘야 되는 입장, 법에서 해야 되니까. 근데 이행명령 소송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고 그다음에 송달도 안 받더라고요. 이제는 중학생이 된 형제의 엄마를 양육비 해결 모임 회원들이 찾아줬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사진들입니다. 회원님들이 보셔서 저한테 이런 사진이 있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명품 가방 저는 잘 보지는 못했는데 요걸 딱 찍어서 주더라고요. 샤넬 가방에 뭐 좀 그렇게 치장하고 다니는 것 같다. 경찰 조사에서도 뭐 성형외과 뭐 이런 거 제가 간 거 올렸더니 뭐 언니가 간 거예요. 뭐 거의 그런 식이에요. 저는 몰랐는데 이게 그렇게 비싼 거라는데 뭐 경찰서 가서 이건 뭐 가품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행 간 사진 올리신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해외여행. 이거는 네, 지금 아마 차 거예요. 안 줘도 무방하더라고요. 이 사람 통장에 150만 원 이상이 있으면 압류를 할 수 있는데 150만 원 이하면 압류 금지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워낙에 자기 통장도 안 쓰고 카드도 안 쓰니까 나라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탈탈 털어도 개인적으로 서류상으로는 거지를 만들어 놓은 거죠. 지금은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이제 됐죠. 네. 지금까지 제도만 믿고 되겠지. 강한 진짜 기쁨을 갖고 시작했던 게 하나하나 끊어질 때마다 이게 무슨 시간 낭비인가. 이게 굳이 이걸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었죠. 저희가 변론할 때 제일 화나는 게 뭐 대출 갚아야 되고 부모님 생활비 보내야 되려고 뭐 해갖고 돈이 없다고 할 때가 저는 제일 화를 내요. 그럼 애가 우선순위가 어디 있어요. 애가 제일 먼저 해야지. 직접 소송을 지원해 주실 수 있는 변호사분들이 1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인원으로 너무나 많은 한부모들의 소송을 지원하다 보니까 사실 소송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분을 정말 법원에서 딱 한 번 아주 짧은 순간 그렇게 만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묻고 싶은 거, 뭐 알고 싶은 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뭘 해야 될지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사실 변호사분에게 뭐 물어보고 싶은 게. 근데 사실 그런 서비스까지는 기대하기가 어려워서 만족도가 높게 나올 수가 없고 또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비양육자들이 착각하는 게 양육비가 이 양육하는 사람의 몫인 줄 알고 있어요. 제가 쓰면 어떡하지? 제가 쓰는 거 너무 싫은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양육비는 아이의 몫이고 아이들이 지금 현재 목소리를 못 내니까 대신해서 보호자가 목소리를 내주고 있는 것뿐이고 저도 만약에 뭐 어느 정도 받는다 하면 지금 첫째 아이가 또 체육한다고 그래갖고 체육하는데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쓸 계획이에요. 뭐 안 준다고는 할 수 없지만 성일 되면 이제 더 못 받죠. 그럼 몇 년 안 남았어요. 저는 한 3년 남았죠. 네.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네. 솔직히. 네. 양육비 문제가 항상 나올 때 특히 이제 저번에 이제 대통령 민생토론 때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이 아니 왜 국가 예산으로 애 학원비까지 대줘야 되느냐 이런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양육비는 남자만 줘야 돼 이런 댓글이 달리는 게 너무 저는 답답했어요. 양육비는 남자만 줘야 되는 게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비양육 부모는 누구나 줘야 되는 건데 비양육 부모가 남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양육비 채무자가 남자가 많은 거지 절대로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아이가 정말 필요한 시기에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게 맞고 사실은 양육비행관리원에서는 아이가 미성년자인 단계에서까지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성인이 되는 그 시점에서는 이제 저희는 아이가 되는 순간 저희는 이제 사건이 종결됐다고 사건이 종결됐다고 양육비 채권자들한테 연락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더 이상 도움을 드릴 수가 없고 양육비를 꾸준히 받는 한부모 가족은 15%뿐. 반면 못 받고 있다는 답은 80%가 넘었습니다. Are you kidding? 80%? Okay. So definitely more than 50%. why? What's the attitude around that? There's so many bad fathers in. 호주에서 딸 셋을 혼자 키우는 미카엘라는 한국 상황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50 to 80%. And ensuring that their children have a life that is not living hand to mouth and, you know, normal and comfortable if they don't have to. So I opted to go down the road of engaging child support to collect the monthly payment from the girl's father, which we were both happy to do. It just removed a little bit of that uncomfortable complexity, I suppose, to need to communicate around what can be a difficult topic, and just made it a little bit more streamlined and very transparent. 전국의 서비스처 소속 등록관들이 양육비를 산정하고 등록하고 또 추심까지 맡습니다. One of the good points of our system is that child support can be directly taken from wages and transferred from your employer to the child support agency, so the department, and then that will be automatically transferred to the receiving parent every fortnight. That works for people that have waged employment, that every week they get paid the same, their employer will just transfer it. 자영업자라서 양육비를 예측하기 어렵다거나 할 땐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It's founded on a really simple yet so important concept, and that is it's child-focused. Child support debts don't go away, so they will be with that person until the day they die. And when they pass away, then that will be taken from any assets they have at that time. Okay, so if they do have, if there's some kind of inheritance from property or whatnot, then the child support debt will still be payable. Look, and that's not ideal either. I mean, because likely if you're at that point, then the children are probably adults, and the receiving parent or the person who was eligible to receive child support for those children has already gone through, has already provided for them. And while it's important to still receive that child support because they should have received it back then.
6살 연희가 태어나서 몇 번 본 적 없는 아빠는 변호사입니다. 이제 출생신고 할 때쯤에 이제 아빠가 이렇게 본처랑 이혼이 안 된 걸 그때 알았거든요. 이제 출생신고 해야 된다. 어떻게? 근데 그때에서야 말하더라고. 본처 말고도 또 다른 사실혼 관계의 여성과 아이 둘을 낳았다는 것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이 아빠는 지은 씨가 친정아버지와 살던 임대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까지 빼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변호사 고액 대출이 가능하니 한 방에 해결 가능하니까 2달 정도 용통을 해서 자기가 쓰고 2개월 후에는 신용을 좀 등급을 올린 후에 자기가 고액 대출을 받아서 갚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돼서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애 낳고 한 달 만에 잠시를 탔어요. 도움을 뭐 가족이나 누구한테 받을 상황도 못 됐고 집도 뭐 나가라고 하니까 그때 생각했던 게 진짜 베이비박스에 애를 보내고 자살을 해야겠다. 베이비박스에 이제 막 전화 상담을 했더니 그분이 이제 저희가 조금 당장이라도 필요한 거 도와드릴 테니 어머니가 아이를 키울 수 있게끔 하셔라. 살아내야겠다 마음먹고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지만 잠적해서 거주지를 모르니 소송을 못한다는 답만 들었습니다. 수급비 받으면 사실 2주 안에 다 쓰고 나머지 2주는 거의 손가락 빨거든요. 진짜 잘 버텨야 3주예요. 결제일이 있잖아요. 그거 받아서 어린이집 원비 20만 원 내고 수도전기가스 내고 뭐 밀렸던 거 공과금 내고 막 이러면 수중에 이제 막 10만 원, 20만 원 남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머지 일주, 3주 버텼다 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안, 집만 있는 거예요. 집에만 있어요. 워터파크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동력이 없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친한 동생이 있어서 신도시 아파트에 갔는데 요즘 아파트에 이렇게 물 채워놓잖아요, 여름에. 거기 갔다 왔는데 엄마는 워터파크 너무 좋다고. 너무 좋다고 막 우는 거예요, 얘가. 그 기쁨의 눈물을 거기서 흘리는 거예요. 진짜 워터파크도 아닌데. 네, 근데 이거 워터파크라고 어린이집 가고 막 워터파크 갔다 왔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내가 그동안 진짜 너무 이기적이었고 애한테 그러니까 견문을 넓혀주지 못했다는 게 경험해보는 게 있잖아요. 마지막 수단으로 숨어버린 아이 아빠의 신상을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그 사이트를 열고 나니까 거의 하루 종일 전화가 왔어요. 어떤 전화냐면 사이트에 자기 신상 공개된 사람들이 사진 내리라고 항의하는 전화. 또 이제 고소하겠다. 그래갖고 29건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고요. 또 반대로 이제 사이트에 제보를 하고서 하소연하는 분들. 이래서 거의 하루 24시간 카톡과 전화가 왔었죠. 5년 동안 신상 공개한 부모가 2,500명. 상담은 수만 건에 이릅니다. 예를 들면은 그 가해자가 유흥업소 하는 경우에 뭐 동생 광주에 있는 칼 잘 쓰는 동생이라면서 데리고 와요. 같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양육비라고 하는 것이 5년 전까지만 해도 주면 좋지만 안 줘도 할 수 없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인식들이 머물러 있었던 상태였죠. 그런데 이 사이트에서 신상 공개를 시작하면서 양육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고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한 거죠. 중견기업의 전 법무이사, 억대 수입차를 타는 소위 인권 변호사를 공개했더니 생각지 못한 데서 연락이 옵니다.
그게 이제 트위터인가 페이스북을 타서 이 아까 애 아빠의 첫 번째 부인의 아들이 그걸 보게 돼서 만나게 됐죠. 재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20살짜리 애가 그 장난감을 사온 거예요. 애기 장난감을 이렇게 큰 거를. 그러니까 저희를 만나고 나서 저희 아빠한테 연락을 해서 아빠랑 이제 아빠 나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 아빠 빨리 알아서 해결해라. 좀 믿음직한 아빠가 되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1인 시위에 이행명령 소송에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사이 아이 아빠는 얼마 전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아동 학대도 전문 분야라고 내세웁니다. 제가 그런 활동을 하고 자기 변호사 커리어에 뭔가 흠집이 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제야 판결에 따라 석 달 전부터 조금씩 양육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엄마 뭐 쟤는 신발 밑창에 반짝이가 들어와 막 불빛이 반짝반짝거려 막 이런 거 그런 걸 몰랐으면 좋겠어요. 근데 크면 클수록 그게 더 이제 심해지고, 그러니까 저도 자립을 빨리 목표로 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이게 해결이 돼야 빨리 자립하는 게, 이 양육비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권의 칼자루를 항상 그 당사자한테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기분 내키면 주는 거고 안 주면 안 주고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불안한 거죠, 지금. 네, 늘 불안한 거죠.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라이센스 있잖아요. 직업, 뭐 자기 자격증, 전문가 자격증 이런 것들도 다 같이 다 정지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뭐냐면은 외국에 그런 거 있으니까 흉내는 낸 느낌이에요. 우리도 들여왔다. 명단 공개 보세요. 외국에 사진까지 다 나와요. 키, 몸무게, 어디 사는지, 머리 색깔, 뭐 이런 것까지 다 나와요. 누구가 봐도 저 사람이네 알 수 있게. 근데 우리 도르명까지밖에 안 나오잖아요. 사진도 절대 안 나오고. 명단 공개로서 별로 의미가 없어요. 배드파더스는 이제 안 돼. 그거는 사적 제재는 우리가 허용하지 않을 거야라고 지금 대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런 결정을 했다라면, 그렇다라면 니네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대신할게여야 되거든요. 우리가 해줄게. 대표님, 배드파더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알죠.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들 신상 공개하는 사이트잖아요. 네. 그런데 사이트 운영자가 2심에서 유죄를 받았어요. 가족을 보호하는 일에는 돈 아끼면 안 되죠. 좋아. 그럼 부모님, 휴진할까요? 오케이, 빠르게 가! 저는 거기에 길을 상당히 걸었어요. 그런데 막상 대통령 되고 나서 공개한 게 다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여가부에서 신상 공개를 하니까 이제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갖고 사이트 문을 닫은 겁니다. 그런데 여가부 신상 공개를 한 걸 뚜껑을 열어보니까 미지급자의 사진이 빠져 있어요. 그럼 미지급자가 누군지 알 수도 없으면 이건 아무 효력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이전에 그 신상 공개를 통해서 그 양육비가 해결됐던 사례들이 많은데 1000건이 넘거든요. 그런데 줄줄이 또 양육비를 안 주는 거예요. 주기로 했다가 이전에 주고 있다가. 왜냐하면은 신상공개 사이트가 문을 닫았고 우리 거는 여가부 거는 뭐 아무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다시 안 주는 거죠. And deputies from the Huron County Sheriff's Department made their move on a long sought-after fugitive. As far as child support cases go, he was public enemy #1. Sitting in the front passenger seat of the red sedan is 50-year-old Terrence Valiant. Chief Deputy Ted Patrick says Valiant has been ignoring court cases and dodging warrants for 4 years. His luck ran out Thursday night when Huron County Deputy Brad Polachek, who refused to give up on finding Valiant, closed in while working a lead. 캘리포니아주에서 아동학대로 보고 있어요. 양육비 내지 않는 거 아동학대야. 그리고 너 처벌할 거야. 너는 형사범죄야.
범죄자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작게는 뭐 3년형, 5년형이지만 최장 14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Tonight, a perspective you almost never hear. A deadbeat dad speaks from prison. Everett is serving a 4-year sentence for felony non-support of a dependent. That dependent, his daughter Chantel, now 19 years old. What he did was wrong and that he shouldn't have done it in the first place. And it made me feel like, why am I not good enough to have the support of my father? Do you realize what you did to your daughter? Yeah, the same was done to me. I never knew my dad. Sorry. It's heart aching. I mean, it's heart wrenching. It really is. And more details tonight. Don't forget you can take a look at Indiana's most wanted child support evaders. Generally speaking, in criminal law, the rule is that you're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That's not true in child support. You're guilty unless you prove that you're innocent. That's number one. But the most important thing, I try to get the word out to all men. If you have a child support award against you and you lose your job, so when a father leaves one job and goes to move to another job, they can track and they can see where he went and they can issue a garnishment order. So in addition to the driver's license and professional licenses, we can also suspend any recreational hunting licenses. 은행 계좌부터 최근에는 암호화폐까지 추적을 피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We don't want children dying on the street. We don't want children running around barefoot on the street trying to figure out where they're going to get their next meal from and where they're going to get their food and clothing and shelter from. 우리나라 아이들은 그 나라 아이들하고 달라요? 같죠. 다르지 않고 똑같은 생명을 가진 똑같이 소중한 아이들이잖아요. 감치명령 형사처벌 조항에 있는 거 빠지는 거 하고 저는 이제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부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자의 경우에 아동학대로 처벌이 돼야 된다.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이 돼야 된다. 그래서 법 개정을 여러 번 논의를 했었는데 계속해서 통과가 안 되고 저희가 형사고소도 몇 번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보호의 의무가 있는 부모를 비양육자가 아니라고 계속 경찰에서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끝까지 해봤는데 아직 유죄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아예 좀 명시적으로 규정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냐. 그 부분 좀 저는 꼭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내주고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선지급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양육자가 집에 가스 끊기고 뭐 전기 끊기고 이런 경우에 정말 너무 어려운 경우에 한 달에 20만 원을 갖다 1년 동안 지급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대상을 넓히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숫자가 19,000명까지 확대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현재 양육비 피해 아동의 숫자가 100만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19,000명이면 1.9%잖아요. 그걸로 매월 20만 원을 받는 건 정말 다행한 일이지만 나머지 98%는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일 간편한 게 국가 대지급제를 하고 국가가 환수하는 게 사실은 제일 이제 심플한 거예요. 당장 양육비가 필요한 집에 나라에서 먼저 돈을 주고 그걸 비양육 부모에게 받아내는 게 대지급제입니다. 독일,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 많은 나라들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참 전 단계의 법안들도 국회 구경조차 하기 힘듭니다. 선지급제는 논의할 내용이 있으니까 좀 미루고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했으면 좋은데 거기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또 의원들이 뭐 바빠서 이석하니까 정족수 안 되면 하나만 하게 돼. 그러니까 21대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5월에 일주일 남았죠. 다 고작 지금 딱 일주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저 입장에서는 사실 속이 타긴 타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미지급률이 한 40%, 뭐 30% 이게 아니라 80%잖아요. 제 앞에도 옆에도 뒤에도 양육비를 받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때보다는 조금은 나아졌잖아. 처음에 활동할 때보다. 그렇죠. 조금 그러니까 근데 이 활동의 효과예요.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좀 속이 타들어가는 건 부모들뿐인 걸까? 사실 저출산 얘기하지만 최소한의 요건이 된다면 왜 안 낳겠어요? 아이들은 표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양육하는 어머니들은 정신없어서 거기 입법하는 거는 어렵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후순위로 밀리는 거예요. 사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양육비 이행법이 개정되면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죠. 하지만 아직 채권자들의 입장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양육비를 받아야 되는 그 절실한 입장에서는 국회가 마무리하지 못하고 간 그 남은 그 여정들, 그 일들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사실은 그런 고단함이 있습니다. 다시 새로운 위원들께 설명드리고 법률 발의를 또 부탁드리고 또 소위에서 이거를 좀 정말 우선적으로 검토를 논의해 주십사 뭐 이런 말씀들을 드려야 되는 대단히 지난한 여정이 다시 남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지난한 여정 몇 년이 또 가는 동안 우리 아이들은 계속 자라고 있죠. 며칠 전에 저한테 포스트잇 이걸 이렇게 주는 거예요. 뭐야? 그러니까 엄마 이거 그때 양육비라고 써가지고 엄마 이거 줄게. 내가 대신 줄게. 아빠 대신 줄게. 이렇게 막 글씨를 연습을 해서 막 글씨 여러 개를 연습해서 제일 잘 쓴 거를 저한테 이렇게 딱 주면서 엄마 내가 대신 줄게. 가보를 옳지 이쁘다. 이거는 친구들을 엄마 아빠가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얘기야. 이혼을 하셨든 가정의 형태가 어떻게 되었든 지금 꼬마들은 걱정 안 하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도 자라나고 있어요.